네, 시간입니다. 김영재 이톡. 얼마 전에 경주에서 에이펙이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이펙 또 에이펙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됐던 관제 협상 내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얼마 전에 20년 만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천년고도 경주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이 에이펙의 태동, 취지, 또 목적, 개요 이런 것부터 좀 짚어보고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이미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어졌었는데요. 네. 에이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이제 경제 협의체죠. 네. 아시아 퍼시픽 경제 협의체고요. 원래 태동은 이제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원래는 이제 12개 나라 장관급 회의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어지다가 93년도 미국 회의 때 미국의 제안으로 이제 정상들이 참가하는 이런 정상급 회의로 발전을 했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전체로부터 이제 정상회의 공식 승인을 얻지 못해서 비공식 정상회의로 진행이 되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현재 회원국은 미국과 이제 중국, 러시아 또는 한국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총 21개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전 세계 한 40%, 경제 규모는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역 기반 경제 공동체로서는 가장 큰 협의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취지와 목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무역 또는 투자, 경제 기술 협력, 나아가서는 개방적인 다자 간 무역 체계 확산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에이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와 유사하게 오늘날 자유무역의 근간이 되는 WTO 즉 세계무역기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더욱이 최근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WTO의 위상과 정체성이 약화되었다고 하는데 어째 보십니까? 맞습니다. 금년 초부터 가장 큰 이슈가 미국의 관세 폭탄이죠. 그러면서 자유무역의 쇠퇴, 또 WTO가 위기가 아닌가 이런 말이 있는데 에이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3년도부터 정상급 회의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매년 돌아가면서 회원국이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이제 주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강제 규범이 없는 비교적 느슨한 형태의 경제협의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제 규범이 없다 이거죠. 그럼 좀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직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사무국이 있고 또 정상회의도 중요하지만은 장관급 회의, 그다음에 고위 관리자의 회의, 나아가서는 분과가 한 4개 이상 있습니다. 각 분과에 있어서 회원국들 간의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걸 도모하는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느슨하다. 뭔가 어떤 일이 되고 이제 잘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와 유사한 기구는 의외로 많습니다. 가장 오래된 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EU라고 유로피안 유니언이라고 그게 오래전에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카나다, 멕시코 예전 나프타 북대서양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시안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10개국하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지역 경제 공동 대표적인 것이고요. 또 최근에도 또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미국이 빠져버렸는데요. 일본, 호주 등이 주도한 일종의 환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의체 TPP 내지는 CPTPP라도 말이 어렵습니다. 요즘 와서는 동반자 협정돼 있고요. 또 그 이후에 2020년도에는 중국이 주도해서 요 지역의 일종의 우리도 경제협의체를 만들어보자 해서 RCEP이라고 영내 포괄적 경제협의체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에이펙이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가 됐었고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경주 에이펙의 주제 특징 또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사실 경주 이제 20년 만이죠. 그러니까 2005년에 부산에서 이제 열렸었고요. 이때 주제는 이제 2005년도에 감상해 보시면은 세계화가 심화되는 과정입니다. 미래된 불확실성이 있죠. 그래서 그때 회의 주제가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어떤 도전과 변화 이런 것들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기후 위기도 있고 또 하나는 과학기술이 발달 AI 시대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 경주회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제가 생각하기에 경주 에이펙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네. 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4가지 네. 정도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한국의 변화된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아닌가. 경제적인 변화, 문화적인 변화, 특히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K-팝의 열풍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네. 걸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사실 두 분도 경주 좋아하시죠? 네. 예. 예, 저도 좋아하는데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예, 아름답고요. 옛날 신라 천년의 수도이기도요. 네, 네. 그래서 경주가 세계화되는 계기가 아닌가.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그 천마청에서 발굴된 근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런 신라와 경주는 어떤 금의 도시거든요. 예, 이걸 전 세계에 알렸고요. 또 저는 세 번째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번 에이펙 이전에 가장 전 세계 주목의 대상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예. 그 미국과 중국과 관세 때문에 매우 첨예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상회담을 할 것인가 네. 이걸 에이펙을 통해서 했고 그걸 또 뭐 부산 김해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뭐 한미 관세가 그 마무리되는 네. 것이고요. 동시에 아마 뉴스에서 많이 그 등장을 했었는데 그 엔비디아 등 회장들이 와서 네. CEO 서밋 미팅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깐부 회동. 예, 깐부 회동도 있고요, 치맥 회동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 보면은 다소 그 위축된 예, 한국 경제의 활력소가 되지 않는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저 에이펙이 마무리된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의미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한테 입장을 볼 때 예, 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미 관세 협상이 그래도 좀 타결이 되어졌다. 가장 아쉬웠던 게 지난번에 타결이 되어졌다고 했었는데 뭔가 명문화된 게 없으니까 예. 네네. 어떻게 보면은 외환 시장이 더 불안해져서 환율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다행스럽게 지난주 금요일이죠.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팩트 시시를 해서 네. 일종의 문서화된 내용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 관세 지역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걸 15%로 확정을 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이제 문제가 많이 되어졌던 게 3,500억 달러 투자 규모이지 않습니까? 예, 예.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다행스럽게 2천억 달러를 10년간에 걸쳐서 연 200억 상한으로 하겠노라. 그리고 플러스 1,500달러는 그 미국 조선의 부흥인 마스가 프로젝트에 하겠노라. 네. 예.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특히 이제 앞으로 저 조금 전에 AI 시대로의 대전환이 됐는데 여기에 필요한 GPU라든지 반도체를 네. 엔비디아하고 협력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 우리 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게 뭐 농산물 시장의 개방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보건 때는 이미 상당폭 개방이 돼 있죠. 네, 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FTA 국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이 우려하는 것처럼 추가적인 개방은 하기 힘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큰 의미는 방금도 말씀드렸었는데 상당히 불안한 그런 불확실성이 좀 완화됨으로써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이 좀 빠르게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나서 또 이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 손바닥을 뒤집는 것 같은 막 이런 일을 벌이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들긴 하더라고. 어떻게 보세요? 그건 트럼프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의 행동들이 그렇게 나타났었죠. 예,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문서화되어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내부적으로 미국 내부적으로 그 정치적인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동맹 국가라든지 이런 협정에 대해서 뒤집기는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 내지는 외교상의 예. 부담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지역의 자동차와 조선 그리고 관련 부품 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예. 이제 그 자동차 관세 사실 15%도 매우 높은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0%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EU라든지 일본이 15%니까 그 수준으로 가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어져야만 지역에 있는 완성차 업체라든지 이 지역에는 자동차 부품 업체가 많거든요. 네. 다소 긍정적인 그 효과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전에 1,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 규모를 마스가 그러니까 미국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죠. 그게 하기로 했으니까 네.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제는 실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어지면은 부산과 부산 인근에 있는 그 조선업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산업이 다소 긍정적인 예. 영향을 받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부산은 어떻습니까?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 의젠다 중 하나가 해양수도 부산이고요. 네. 또 부산시는 이미 뭐 2, 3년 전부터 글로벌 허브 도시,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를 외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뭔가 기폭제, 촉진제가 필요한데 이번에 그 한미 관세 협상에서 타결되어진 이런 그 자동차 관세라든지 이런 투자 조선업에 대한 보험이 예. 요걸 촉매제 역할을 해줘서 지역 경제가 좀 더 활기차게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어지면은 자갈치 시장보다 역동적으로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그러니까 예. 우리 부산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조금 부정적이거나 우려해야 되는 지점 이런 것들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것은 이제 역시 관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FTA에서는 그 영의 수준이었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관세 부담은 여전히 있다 이런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환율이 너무 높습니다. 예. 환율이 높으면은 이론적으로 하면은 수출이 더 잘 되고 예.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관세가 막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수출업체 특히 환율 부담이 있고 관세 부담이 있는 이런 중견 또는 중소 수출업체가 버티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과감하게 네. 예. 예,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환율은 앞으로 어째 될란가 예? 환율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불확실성이 완화된다고 확신을 하게 되면 환율은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매우 높거든요. 네, 네. 네. 제가 보건대는 1,450원, 1,500원까지 육박하면은 이거는 위기 전 단계, 전전 단계가 아닌가 네, 네. 높은데 네. 그 이후로 그 뭡니까 팩트시트 발표되고 나서는 환율이 하루 만에 15원 정도가 또 하락해서 급락했습니다. 예. 네, 네. 예, 그 사실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도 위험하고요.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도 부작용이 큽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화되는데 지금 1,400 이상은 상당히 높죠. 예. 제가 보건대는 우리 한국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뭐 1,300원대 내전 1,300원 초반이 이런 내려와야 되지 왔다 갔다 해야 않을까. 되는데, 예, 네. 그런 기대입니다. 아니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주변에서도 이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이거 두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뭐 주식이든 투자 시장이든 이런 곳에 현금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좀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 이제 한국 제가 보건대는 고유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예. 예,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예. 부동산에 대한 그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따라서 이제 뭐 돈이 없는 분들은 전혀 관계 없는데 어떤 유동성이 있는 부분은 예. 뭔가를 사용하려고 하되 그러니까 투자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주식이라든지 다른 쪽을 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런 경우는 다소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네. 개인도 필요하고요. 예.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시장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올라가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내려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죠. 네. 이런 측면에서는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다소간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질문도 하나 또 드리고 싶은 예. 게요. 그 팩트시트 발표에 이어서 이제 북한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과 북한의 관계 여기서 또 이어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 뭐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될지 이런 우려도 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이슈보다는 정치 외교적인 이슈 같은데요. 네. 예,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사실 이번 트럼프 그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기 전 네. 또는 예. 왔어도 북한의 김정은 뭐 위원장과 뭐 예. 회담을 하고 싶다, 좋아한다 이렇게 했어서 뭔가 우호적인 제스처를 했는데.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북한을 견제해야 되고 네. 좀 국방을 위해서 제가 보건대는 핵 추진 잠수함을 요청을 했었고 네. 그걸 이제 수락을 하면서 아마 이해관계, 경제적인 이해관계 플러스 뭐 정치 외교적인 이해관계 좀 복잡하게 얽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까지도 예. 이렇게 좀 얽혀 있는 그런 복잡한 상황으로 내딛고 있는데 저는 정치 외교 군사는 다 빼고요 경제적으로 예. 좀 단순하게 하고 네. 우리
경제가 지금 이 성장률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똑같이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에이펙 이후에 좀 상황들을 좀 짚어주셨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교수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